하나 틀렸는데 우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아쉬워서, 하나 틀린 게 너무 아쉬워서 울었냐? 그건 아니고, 하나 틀린 게 엄마가 알면 혼나니까 엄마한테 혼날 생각에 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듣자마자. 그래서 참 친구들은 재수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흔히 말하는 올백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죠. 어머니의 교육열이 엄청났고, 시험 기간에 못 놀게 하고 못 자게 하면서 어머니가 옆에 앉아서 공부를 시켰던 그 결과겠죠. 과거를 통해서 좀 현재를 배우고 좀 미래를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험 기간, 또 대학교 때 설계 마감 뭐 이런 거, 프로젝트 마감 때도 있을 거고, 휴학을 하면서 창업했던 기간, 뭐 졸업하고 나서 취업 준비를 했던 기간, 회사에서 월말 마감을 할 때 야근을 했던 기간,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결과가 그리고 어떤 얻는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새는 어떤지 되게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저희는 다 그랬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봤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올백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죠. 전교생이 이번에 올백이 몇 명이었니, 누가 올백이니, 누가 한 개 틀렸니, 이런 얘기를 했던, 다시 보니 참 되게 야만적이었던 그런 문화가 기억납니다. 그런 교육열을 가지신 어머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유행했던 메이플 스토리나 바람의 나라 이런 것도 일주일에 1시간씩 밖에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RPG 게임을 많이 못해서 레벨이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할 수가 없어서 사촌 누나가 키운 캐릭터를 내 캐릭터인 것처럼 자랑을 하기도 했던 그런 좀 부끄러운 슬픈 과거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공부를 좀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결과가 좋았고, 올백을 맞기도 하고 한 개를 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 틀렸는데 우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아쉬워서, 하나 틀린 게 너무 아쉬워서 울었냐? 그건 아니고, 하나 틀린 게 엄마가 알면 혼나니까 엄마한테 혼날 생각에 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듣자마자. 그래서 참 친구들은 재수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이제 결과는 좋았지만 어머니의 교육열이 엄청났고, 시험 기간에 못 놀게 하고 못 자게 하면서 어머니가 옆에 앉아서 공부를 시켰던 그 결과겠죠. 사실 제 자유의지가 거의 없었다고 사실 보면 될 것 같고, 이 몰입 시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목표도 사실 제가 세운 적이 없었고, 올백이라는 사회적인 편견, 사회적인 목표가 있었고, 어머니가 강제로 시켰죠. 그래서 이런 몰입을 하는데 남의 기준, 사회의 기준 또는 다른 타인의 기준을 가져오면 그만큼 좀 결과가 좋아도 이거는 내 자부심을 만들어줄 수 없는, 자존감을 만들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넣었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지나면서 점점 저도 성장을 하죠. 머리도 커지고 신체적으로도 좀 강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때리려고 해도 그걸 막는다거나, 아버지가 때리려고 해도 그거를 이제 막는다거나. 옛날엔 막아도 안 막아졌죠. 근데 이제 중학교 1, 2학년이 되고 나니까 막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님도 좀 당황을 해서 덜 혼내시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좀 자발적으로 뭔가에 몰입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영재고등학교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직접 찾아보고 그 학교의 동아리 활동, 그리고 축제도 하고, 자기들끼리 대회도 하고, 축구 대회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게 좀 부럽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은근히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자부심, 그런 게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자발적으로 공부가 하고 싶어졌죠, 처음으로. 그래서 한 중학교 3학년 3월 달쯤부터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몰입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등교에서도 자습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항상 계속 그 공부를 하고, 점심 시간에는 좀 놀았던 것 같고, 축구를 했던 것 같고, 하교하고 나서는 바로 또 학원에 가가지고 자발적으로 빈 교실에서 좀 자습도 하고, 학원 수업이 끝나고도 빈 교실에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딱 그 집에 올 때 약간 그 밤 공기를 즐기면서 집에 왔던, 약간 뿌듯함을 느끼면서 집에 왔던 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정말 거기에 몰입을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운이 좋게도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가지고 전국에서 몇 명 뽑는 그런 영재고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이때부터는 오히려 제 성격, 좀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저 혼자서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잘 나가는 그런 동아리들에 합격하는 거를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사춘기스러운 몰입인데, 거의 뭐 오디션을 3개월 동안 보는 잘 나가는 밴드부 동아리에 지원을 한다거나 축구 동아리에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거를 목표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 싶어서 이때 좀 그런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뭐 눈치를 본다는 것에 대한 책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책이랑 이런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해 떠 있으면 축구하고 해 지면 책 읽고 그렇게 살면서 당연히 성적은 좋지 않았고, 그래도 그때 읽었던 책들이 제 가치관을 만들고 좀 어른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했던 여러 치열한 고민들, 나는 내성적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이런저런 뭐 고민이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가치관들이 너무 헷갈릴 때 나름대로는 그런 고민도 해보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제 자아를 구성했던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성적은 떨어지고 제 대학교 등급이 떨어지고 그런 건 맞지만, 그만큼 삶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많이 하고 좀 가치관을 세우는 제 인생관에 많은 영향을 준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성공적인 몰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도 내 기준에서 봐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이런 몰입 기간이 효과적이려면,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려면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몰입을 해야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의 몰입은 자발적이진 못했죠. 굉장히 강요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결과가 좋았지만 그 결과가 저한테 자부심이 된다거나 자존감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러진 못했죠. 반면에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사춘기스러운 몰입은 성적이나 결과랑은 연결되지 않았지만 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성인이 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한마디로 몰입은 자발적이어야 된다. 자발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마무리 짓고 해석을 해야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본인의 인생을 부모님한테 뺏기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계시다면 당당하게 본인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겠죠. 어리고 이제 아직 부모님한테 대항할 신체적인, 뭐 정신적인, 경제적인 힘이 없으시니까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내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학부모님들과 나이가 점점 비슷해지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 부모님들도 자신의 인생을 사시면 좋겠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사시지 마시고 본인의 인생을 조금 더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몰입의 경험이 있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